예, 안녕하십니까. 이제 그 보험 계리사 시험 2차 시험 대비한 그런 강의를 시작을 하는데요. 이제 그 1차 시험 대비한 그 강의는 요 이제 오창수 교수님의 그 최신보험수와 그 1장에서 이제 6장까지 이렇게 이제 쭉 다뤄봤고, 요 이제 2차 시험 대비한 부분은 물론 이제 앞에 부분도 나오지만 그 책이 이제 워낙 그 내용이 방대해서 이제 7장부터 하게 되겠습니다. 이제 저번에 수업 강의에서는 이제 6장이 이제 순보험료식 이제 책임준비금 해가지고 그 전에 이제 뭐 그 일시나 보험료라든지 아니면 생명연금, 그리고 이제 그 연납 순보험료, 물론 이제 월납까지 이렇게 어프락시메이션 하지만 그런 보험료 결정 과정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때도 이제 순보험료죠. 그리고 또 그 순보험료에 의거한 책임 준비금, 이렇게 해서 1차에서 주로 이제 많이 커버하는 그 강의를 쭉 해왔고, 이제는 그 2차 시험에 대비해서 이제 영업보험료, 그리고 이제 책임준비금 2, 그러니까 이제 영업보험료를 기준으로 한 책임준비금, 그 다음에 이제 그 순보험료 책임준비금하고 이제 어떻게 다른지, 그래서 실제 2차 시험 문제에서는 이제 순보험료를 구하라, 영업보험료를 구하라, 그 다음에 이제 뭐 순보험료식 책임준비금 아니면은 이제 영업보험료식 책임준비금을 구하라, 이렇게 이제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7장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목차를 보시면은 이제 뭐 이렇게 이제 나와 있고, 뭐 이제 안에 내용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부가보험료라고 나오는데, 여기 이제 표현이 나오겠지만은 이 이제 부가라는 게 이제 그 기존에 어떤 있는 순보험료에다가 부가해서 더한다,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전 강의에서 했던 이제 순보험료는 넷 프리미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부가보험료는 로딩 프리미엄 그렇게 얘기해요. 뭐 프리미엄까지 안 하고 이제 로딩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전체 보험료에 순보험료에 플러스 부가보험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걸 보면은 이제 순보험료 플러스 이제 로딩 내지는 로딩 프리미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영업보험료라고 이제 일본에서 그렇게 한 거를 우리가 이제 그냥 쓰는데, 이 두 가지를 이제 합하게 되면 영어로는 그로스 프리미엄,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걸 이제 우리는 영업보험료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제 영어로 했을 때는 이제 그 전체 그로스 프리미엄 중에서 이제 넷 프리미엄과 이제 로딩 프리미엄, 이제 보통 그냥 로딩만 해도 이제 이해를 하지만 그렇게 부가보험료 이렇게 합한 보험료가 됩니다. 이 부가보험료라고 하는 거는 여기 있네요. 칠판에 썼는데, 이제 부가보험료라고 하는 거는 이제 계약 체결 비용, 계약 관리 비용, 이렇게 이제 크게 나눠 있어요. 예전에 이제 그 일본 책에서 제가 처음 할 때 배울 때는 요 계약 관리 비용이 또 이제 나눠져 가지고 그냥 순수한 어떤 그 메인티넌스 유지 비용하고 이제 그 프리미엄 컬렉션, 그 보험료를 계속 받기 위해서도 우리가 사업비가 필요하잖아요. 이제 그렇게 나눠져 있었고, 그거를 이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계약 체결 비용, 이제 일반 이론에서 나오긴 하는데, 요거는 이제 계약 체결, 그래서 계약을 보통 체결한다, acquisition expense. 그러니까 이건 이제 예정이죠. 여기 이제 assume드라고, 그러니까 이제 assume드하고 실제가 있는데, 예정하면 이제 assume드라는 표현을 써요. assumed acquisition expense, 계약을 득한다, 그래서 이제 acquire, 이런 의미로 쓰고, 그 다음에 이제 계약 관리 비용이라고 하는 게 여기 영어로 여기 이제 acquisition expense라고 하고, 이제 contract maintenance, 이제 contract maintenance죠. 그거를 이제 보통 베라라고 많이 표현을 해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계약을 maintenance expense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이제 여기 contract maintenance expense라고 이제 교수님은 이렇게 개정하면서 바꾸셨는데, 이제 원래는 이제 그 계약 유지 비용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알파, 베라,
갬마가 있고 요거는 이제 프리미엄 컬렉션 익스펜스예요. 계속 보험료를 이제 징수하려면은 거기에 대해서도 이제 우리 직원이 필요하고 사업비가 들어가죠. 그래서 보통 이제 알파, 베타, 감마가 어스움드 가정이에요. 사업비 관련해서 요거는 이제 신계약을 체결하는 요거는 이제 체결하고 나면 그거를 유지하는 뭐 얘는 이제 유지 중에서도 이제 보험료를 계속 우리가 이제 징수를 해야 되니까 뭐 영수증도 발행하고 또 안 내면은 또 안내도 하고 보험료 받으면은 또 그걸 입금 처리하고 그러니까 여기 이제 교수님 책에서의 이 컨트랙트 메인테넌스 익스펜스가 이 두 가지를 합한 거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죠. 이거 이제 부가보험료를 계산하는 것도 우리가 이제 순보험료 계산한 거와 마찬가지로 우리 항상 이제 present value 현가를 따져야 돼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걸 부과할 때 일단 우리 보험금 그러죠. 그러니까 사망하면은 얼마를 준다. 그건 이제 생명보험에서는 그걸 face amount, 뭐 손해보험에서는 이제 insured amount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렇게 지급하는 보험금의 몇 퍼센트. 그래서 만약에 내가 1,000만 원 가입했을 때하고 2천만 원 가입했을 때하고는 사업비 규모를 다르게 거기에다 측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뭐 1,000만 원 지급할 때하고 2천만 원 지급할 때하고 우리가 드리는 노력이 다르니까 그래서 보험금에 비례하는 경우가 있고 또 보험료 비례 물론 이제 보험금이 커지면 보험료도 거기에 따라서 이제 커지긴 하겠지만 우리가 계산할 때는 이제 보험료의 몇 퍼센트 이런 식으로 이제 계산하기도 한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예를 보면 예를 들어서 이제 생사혼합보험 우리가 배운 경우에 이제 사업비를 예를 들어서 한번 보자 이거죠. 계약 체결 비용. 그러면 신계약 시에만 보험금액 1원에 대해서 알파라고 이제 알파 쓰시네. 그죠? 알파라고 이제 그 비율만큼 1원에 대해서 얼마 그거를 이제 체결 비용으로 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알파가 0.03 하면은 3%가 되겠죠. 보험 가입 금액의 3% 이거는 이제 계약 체결 비용 알파 그 acquisition expense로 빼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계약 관리 비용은 그 보험료를 납입하는 기간에 그러니까 여기 이제 프리미엄 콜렉션 제가 그 갬마 얘기했듯이 보험료 납입 기간 중에는 이제 매년 뭐 여기 이제 베타라고는 안 그러시고 이제 2라고 했고 그다음에 이제 보험료를 납입했어. 단기 보험의 경우 납제 후에는 이제 그거하고 좀 다른 율. 되게 보면은 이제 납입할 때는 아무래도 이제 좀 그 계약을 유지하는 비용이 많이 드니까 요 2가 이제 2 프라임 저거보다는 높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이거는 0.4%다. 그러면은 얘는 이제 보험료 납입을 안 하니까 관리 비용이 좀 주니까 0.3%다. 이렇게 이제 할 수 있다라는 예제를 봤어요. 그리고 이제 계약 관리 비용 중에서 유지 관리 이외의 거. 저는 저기서 이제 그 베라하고 갬마 이렇게 나눴는데 그거를 쓰시진 않고 저런 의미로 봐야 되겠죠. 계약을 그 유지 관리하는 비용, 기타 비용 요 안에 이제 뭐 그 보험료 관련된 거라든지 또 이제 뒤에 보면은 보험금을 우리 지급을 하거나 아니면 손해보험에서 이제 그 paid expense 그러니까 실손보험이니까 딱 정해져 있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계속 이제 그 보험 사고가 발생하고 나서 최종적으로 내가 지급이 종결될 때까지 그거를 계속 이제 정보를 듣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내가 얼마가 나갈지 예상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최종적으로 지급을 하고 이제 끝났습니다. 이럴 때 거기에 이제 또 그 실손보험 같은 경우는 좀 사업비가 들어가요. 왜냐하면 이제 담당 직원이 거기에 배당돼 가지고 그 고객들을 관리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죠?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이제 그 보험 사고가 있으면 거기에 따라서 이제 보상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경우까지 이제 포함돼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 경우에 이제 요거는 보험료 대비로 해서 여기 이제 갬마 나왔죠, 그죠? 요거는 왜 베타를 안 쓰셨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베타 해가지고 그래서 손해보험까지 생각한다 그러면은 꼭 프리미엄 콜렉션만이 아니라 이제 그거를 뭐라고 그러냐면은 요 안에 이제 뭐 손해보험 같은 경우 이건 생보의 경우고 여기에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클레임 익스펜스라고 요거 나중에 이제 요거는 용어를 제가 정확히 알려드릴게요. 근데 아무래도 이제 최신보험 수학은 생명보험만 하다 보니까
그냥 간단하게 이제 클레임 익스펜스라고 하고 이제 손해보험 쪽에서 이제 또 그거를 나누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약간 이제 다른 얘기니까. 그래서 어쨌거나 요 틀 자체는 일단 알파, 베타, 갬마 이런 차원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 알파에 대한 그 숫자 예를 넣어서 한번 어떤 식으로 계산을 하는지 영업보험료를 한번 봅시다. H년 그러면 일단은 뭐 보험기간이 N년인데 보험료 납입은 H니까 이제 단기 납입이 되겠죠. 생사혼합보험. 그러면은 우리 여기 이제 여기 그 어퍼스트로피 요 프라임만 없으면은 이건 순보험료죠, 그죠? 근데 이제 그 영업보험료는 이렇게 딱 찍자 이거죠. 그래서 H 기간까지 그러니까 단기 납이니까 H 기간까지 보험료를 납입해요. 요거는 이제 N년 커버해 주는 거고 H 여기 들어가죠. 그래서 영업보험료는 일단은 사망보험금, 그죠? 사망에 관련해서 N년 동안 사망 시에 커버를 해주고 여기 혼합이니까 사망 시에 그다음에 N년 후에 생존하게 되면은 이제 보험금 1원을 지급을 해요. 거기에 대해서 기시에 그러니까 계약 체결 당시에 알파만큼 요거 지금 여기에 1이 생략돼 있다고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이제 보험금에 대해서 알파율이니까 보험금 1원에 대해서 그 다음에 이제 그 메인티넌스 이 베라 이 계약 유지 관리 비용은 매년 그러니까 초부터 기시죠. 초부터 2원씩 요것도 보험금에 비례하는 거예요. 보험금 1원에 대해서 2%니까 보험료 납입 기간에 이렇게 내고 그다음에 보험료 납입 기간이 끝난 기간에는 얼마냐? 2 프라임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 경우에는 전체 내는 거에서 요 앞에 있는 것만 빼는 이런 식으로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최초의 2% 보험 가입 금액에 그다음에 보험 가입 금액의 2차년도부터는 2 프라임만큼 보험료 납입 기간 그 기간 동안에는 유지 관리 비용이니까 이만큼 보험 가입 금액의 2%만큼 지급을 여기에 포함되어 있고 그다음에 보험료 납입 이후에 나머지 보험 기간에 대해서는 그 2 프라임만큼 돼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 여기서는 일단 보험료 납입 기간 중에 여기 이제 그 기타 비용 프리미엄 컬렉션이라든지 뭐 보상 관련된 비용 내는 거는 또 마찬가지로 요거는 이제 갯마율인데 이때에는 보험 가입 금액 1이 아니라 요만큼 낸다라고 하는 거는 바로 이제 영업보험료에 대해서 베라 퍼센트만큼 보험료 납입 기간 중에만 이제 그 사업비가 들어가 있다. 그래서 시기 우리가 순보험료 할 때에는 여기까지만 있었잖아요, 그죠? 여기 없고 요거는 이제 그 원래 계약의 내용인 이제 사망했을 때 그리고 N년 후에 생존했을 때 이제 보험을 주는 그런 내용이고 요 나머지 부분들은 이제 다 사업비 우리가 그 예정 사업비라고 얘기를 해요. 어셈드 익스펜스인데 그 부분에 관련된 거겠죠. 그래서 쉽게 이제 그 구조를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요걸 잘 기억을 하시고 영업보험료를 구할 때는 순보험료 플러스 부가보험료가 이렇게 들어간다. 하나는 그 보험금 비례, 또 하나는 그 보험료에 대한 비례, 그죠? 그 보험료 납입 기간 중에 내는 사업비하고 또 보험료 납입 기간 이후에 내는 보험료 작은 포션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정리된다는 걸 알 수 있죠.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거는 지금 영업보험료니까 요 P 프라임이 여기하고 여기 들어가 있죠. 그 전에는 요거만 있으니까 우리 상관없었는데 얘하고 얘하고를 묶어서 이제 영업보험료 산출식이 만들어지겠죠. 요걸 구해야 되니까 여기에 있는 요건 동일하고 그죠? 보험료 납입 기간 중에 저걸 넘어오면은 1 마이너스 갬마 예? 여기 생명연금 쪽하고 나머지는 다 분자로 올라간다 이거죠. 일단은 뭐 간단하죠. 그래서 이제 순보험료를 먼저 구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사업비 관련된 가정들의 그 숫자를 넣으면서 바로 이제 영업보험료에 대한 식을 일반적으로 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대개 보면은 이제 이런 식의 어떤 식으로 볼 수 있겠죠. 여기에 이제 요 식이 요거랑 결합되면은 요거는 바로 순보험료식 그 평균 보험료 넷 레벨 프리미엄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 알파 요거는 이제 나눠지니까 이렇게 식이 정리가 돼서 영업보험료 식이 이렇게 예쁘게 된다 이거죠.
여기 있는 이 일시납보험료 같은 경우는 만약에 이제 요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영업보험료도 연납평균 순보험료라고 볼 수 있는데 일시납보험료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요거는 일단 처음에 그냥 다 내버리니까 여기에 뭐 매년에 걸쳐서 이렇게 보험료를 납부한다라고 하는 저식이 아무 상관없죠. 그래서 최초에 보험가입 금액의 알파만큼 신계약 체결비 내는 거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쭉 뭐 그 구분이 없으니까 그죠? 처음에 좀 많이 걷는 이의 없이 그냥 이 프라임만큼 그 보험 기간 동안에 이제 보험료 납부가 없으니까 그만큼만 이제 그 유지비를 메인티넌스 익스펜스를 부과하는 걸로 되겠죠. 이제 그런 경우에는 이제 식이 좀 간단해지고 요거는 이제 총액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만약에 1년에 N번 납입을 한다라고 하면은 이제 식으로 보면은 이런 식으로 쭉 보면 되죠. 그리고 보험료 N번 납입, 요거 자체도 납입할 때마다 이제 징수를 하는 거니까 M이 들어가 있고, 그죠? 자, 그랬을 때 이제 M으로 되는 것도 이렇게 정리가 될 수 있다라고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요게 이제 영업보험료를 구하는 어떤 식이 돼요. 근데 이제 만약에 월납보험료를 구하라 아니면은 N분의 내가 1년에 N번을 내는데 그죠? 월납보험료 같으면은 이제 연납보험료의 12분의 1이겠죠? 그러니까 단순히 그거는 그냥 1 over M을 하면 요거는 1년에 내는 총 보험료니까 단순하게 이제 M으로 나누게 되면은 그게 매회 분할납. 연납 같으면은 그냥 아니 월납 같으면은 이제 연납보험료를 구해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12분의 1을 하면 그게 그 월납보험료가 됩니다. 그럼 일단은 저렇게 이제 식으로 예쁘게 정리를 했는데 예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처음이니까 좀 자세히 제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제를 보면서 자 순보험료를 P라고 하고 영업보험료는 이제 P 프라임이라고 하면 이렇게 이제 우리 식을 나타낸다라고 보자 이거죠. 그러니까 순보험료에 대해서 1 플러스 K. 물론 K는 이제 뭐 1보다 작은 어떤 몇 퍼센트 뭐 이런 식의 숫자겠죠. 거기에 이제 그 상수를 더한 이런 식이라고 일단은 처음에 이제 가정을 하고 만약에 이제 이 보험이 뭐 어떤 보험인지 나오죠. 중도에 사망하면 기납입 영업보험료를 이자 없이 반환한다. 그죠? 우리 그 순보험료 계산하는 데서도 이제 기존에 납부한 순보험료를 이자 생각 안 하고 그죠? 이자 없이 그냥 낸다라고 해서 그렇게 나온 형태가 있었죠. 여기서는 이제 순보험료가 아니라 영업보험료 전체를 이제 이자 없이 반환한대요. 그리고 N년 생존보험이다. 아, 생존이니까 좀 간단하겠죠. 여기 뭐 이제 그 가입 금액은 안 나왔지만 아무 말 없으면 이제 1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죠. 그러면은 수지상등 원칙으로 봤을 때 일단은 이쪽은 보험료, 이제 보험료를 내가 N년간 쭉 내요. 이거는 이제 정기납이니까. 그런데 중간에 사망을 하게 되면 그러면 이제 P 프라임 영업보험료를 이자 없이 돌려준다라고 하니까 P 프라임 들어가고 요거는 increasing 그죠? 사망보험이 되겠죠. 중간에. 그리고 N년 이후에 생존하면 이렇게 준다. 그래서 이렇게 식 세우는 거는 이해가 되셨죠? 여기에서 지금 얘기하는 거는 지금 뭐 사업비 관련된 가정이 하나도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순보험료를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전체 마지막에 원래 구해야 되는 거는 영업보험료지만 일단은 순보험료식 요거만 가지고 식을 세우는데 그 안에 이제 영업보험료 그죠? 영업보험료에 대한 뭐 사업비 이런 거는 지금 가정이 없으니까 요거만 이렇게 세울 수가 있겠죠. 근데 이제 우리가 요 P를 영업보험료를 지금 이렇게 순보험료에 1 플러스 K 배하고 C 더한 걸로 했으니까 여기 P 프라임에다가 요거를 대입을 할 수 있겠죠. 나머지는 똑같고 그러면은 순보험료를 구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이걸로 이렇게 P가 여기도 들어가 있죠. 여기도 들어가 있으니까 1 플러스 K 요 곱한 거에 얘까지 지금 IA까지 곱해져 있으니까 그걸 생각해서 요걸 넘겨주면은 여기에 이렇게 오겠죠. 그죠? 1 플러스 K에 요거. 그래서 요게 분모로 들어가고 분자에 남는 거는 여기에 있는 C하고 그죠?
P가 들어가 있지 않은 C 이 부분하고 원래 있는 생존보험 급부가 됩니다. 여기까지는 이제 간단하게 정리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구하라고 하는 거는 이제 P 프라임이니까 여기 안에 이제 우리가 구한 P를 넣는 거죠. 그러면 이제 앞에 있는 식에서 P가 이렇게 나왔으니까 거기에 1 플러스 K 플러스 C가 된다. 그러면은 일단은 이거는 다 이제 X세에서의 형가니까 일단 요 분모 분자에는 DX가 공통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위아래다가 이제 DX를 곱했다고 하면 이제 기수표로 하면 얘는 NX 마이너스 NX 플러스 N이 되고 요거는 이제 기억하시죠? 앞에서 우리가 배운 거 increasing 사망보험의 경우에는 RX 마이너스 RX 플러스 N의 기말급 마이너스 N MX 플러스 N이 돼요. 여기까지 됐어요. 위에 거는 이제 얘가 여기 곱해지니까 요거는 뭐 일단 밑에 DX가 없어지면 DX 플러스 N이 되겠죠. 그래서 1 플러스 K이고 요 부분이 이제 요게 곱해진 상태에서 요거만 지금 곱해진 거고 뒤에 거 부분에서는 일단 여기 요 C가 지금 홀로 있으니까 얘하고 생각을 하면 일단 1 플러스 K에 C가 되는데 여기 있죠? 1 플러스 K C가 있죠? 그러면 요걸 이제 그 통분을 하게 되면은 C가 있으면서 마이너스니까 플러스인 거 하려고 없어지고 바로 얘만 남게 되죠. 그죠? 요걸 이제 통분을 하니까 이게 이제 헷갈리시면 손으로 한번 써보시면서 해볼 텐데.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있는 C 이거를 요걸로 위로 올리는 거죠. 얘가 이제 분모니까. 그러면 이제 위에 거 그 부분만 보게 되면은 C에 A 더블 닷 XN이 오겠죠? 그죠? 일단 요거만 가지고 제가 해보는 거예요. 그렇게 되고 뒤에 거는 마이너스 이제 C에 IA에 XN1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요 1 플러스 여기 1 플러스 K가 빠졌네요. 뒤에다 할게요. 이렇게 C가 이렇게 돼서 요 분모하고 이제 똑같이 통분이 돼요. 근데 앞에 거를 보면은 이미 위에 거에 저 CIA 그 이제 increasing 그 사망보험, 정기보험이 있죠. 그래서 이제 요거하고 보면은 요 앞에는 이제 플러스로 돼 있으니까 이 앞에 있는 플러스 C에 I N 이거하고 없어진단 말이죠. 이렇게 통분을 하고 나니까 여기도 이제 1 플러스 K가 여기 있잖아요. 그죠? 여기 있는 게 여기로 들어오면 1 플러스 K까지 있으니까 얘하고 마이너스로 없어지니까 바로 얘만 남는 거죠. 여기에서 이제 그 DX는 이미 요 분모 분자에다가 이제 다 곱했다고 했으니까 여기에 해당되는 고기온 NX 마이너스 NX 플러스 N만 있다. 간단하게 이제 한 번만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분모를 갖게 하면 이렇게 그 기수표로 정리가 돼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제 연습을 해보시고 요거는 이제 뭐 그 사망 급부가 영업보험료인 경우니까 이제 사업비 들어가는 거를 가지고 이제 실제 영업보험료 구하는 거를 한번 이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예제가 지금 안 나왔는데 좀 있으면 나와요. 좀 있으면 나옵니다. 그래서 알파, 베타, 감마까지 감안해서 되게 이제 복잡한 예제가 나오는데 그거를 먼저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여기서는 이제 그렇게만 하고서는 바로 이제 기초 이론이라 이제 일반 이론에서는 그게 이제 자세히 나와요. 그래서 그걸 지금 보기보다는 일단 기억을 해 놓으시고 이제 질메르식 책임 준비금이라고 있는데 이거는 일단은 그 영업보험료식 책임 준비금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다만 이제 그 질메르 그러면은 뭔가 좀 독일 냄새가 나죠. 이게 독일에서 이제 그 개발한 건데 여러분 보험 계약은 원래대로 원리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일반 사람이 보험회사에다가 어플라이 하는 거예요. 나 이런 보험 계약을 하겠다라고 어플라이를 하면 그러면은 회사에서 그거를 억셉트 하든지 아니면 리젝트 이렇게 하는 원리적으로는 그런 방식이에요. 왜냐하면 이제 위험을 커버하는 거니까. 그래서 역사적으로 보면은 실제로 그 뭐 한
18세기인가 뭐 이때 이제 처음 유럽에서 이제 보험 처음 시작했을 때는 생명보험보다는 뭐 자동차 보험이 먼저 시작됐다고 하는데 사무실을 이제 만들어 놓고 자 이제 이거 필요하신 분은 오십시오. 그리고 이제 조금 광고했잖아요. 안 팔려. 안 팔려. 아 이거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사람을 고용해서 이제 가가지고 설명을 해요. 아 이러이러 이게 뭐 쉽지 않잖아요, 그죠? 일단 먼저 보험료 받고 나중에 이러이러한 어떤 약정된 보험 사고가 발생을 하면 이렇게 커버를 해주겠습니다라고 하니까 이게 복잡하니까 그거를 자세히 설명을 해줘야 돼. 그리고 또 보험 사고가 발생하면 이런 식으로 커버해 드리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설명하는 사람이 필요했던 거예요. 아, 이래가지고 나 망하겠다 이래서. 그래서 이제 소위 이제 우리말로 하면 이제 영업사원을 고용하게 됐는데 뭐 예를 들어서 내가 보험료를 뭐 일단 그때 화폐는 다르겠지만은 지금 기준으로 하면은 뭐 한 달에 한 5만 원 내는데 보험료 들어올 때마다 이제 예를 들어서 이 영업사원에 대해서 내가 뭐 월급 형식으로 이제 커미션 그러죠. 커미션을 준다라고 하면 어떻겠어요? 뭐 보험료 5만 원인데 예를 들어서 1% 준다 그러면 500원이요, 500원. 그럼 내가 한 달에 몇 건을 해야 그 내가 그거를 하나의 자기 직업으로 해서 보험 영업을 하겠어요, 그죠? 게다가 이제 기간이 만약에 그 자동차 보험이 아니고 생명보험 같으면 막 10년, 20년 되는데 그거를 뭐 보험료를 쪼개 가지고 내면 얼마 안 되잖아요, 그죠? 아 이러면 안 되니까 이 사람들이 제대로 영업사원 역할을 하려고 그러면 그런 미리 예정된 그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그 사업비 재원을 미리 땡겨서 줘버리는 거예요. 미리.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년짜리 그러면 1년 내에 내가 10년에 있어서 보험료를 내면은 거기에서 올 수 있는 내가 미리 가정을 한 그 신계약비 중에서 커미션으로 미리 땡겨서 주게 돼요. 예, 그렇게 되면은 이제 그 초년도에 다에게 계약 체결 비용이 소요된다. 그래서 이제 아까 얘기한 알파라고 하는 여기 이제 그 acquisition expense라 그랬죠. 저 부분의 어떤 재원이라고 하는 거는 이건 아까 식에서 봤지만은 초년도에 다 이제 이거는 그 우리가 가정도 하고 실제로 집행을 하는데 그 중에서 거의 지금 많으면 한 80% 이상 80% 이상이 다 커미션으로 나가게 돼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계약 체결 비용이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20%는 뭐 만약에 이제 본인들이 회사가 직접 영업사원으로 데리고 있다라고 하면 그 사람들 사무실 하려면 또 사무실 임대해야죠. 거기 관리하려고 그러면은 이제 정상적인 인플로이를 보내야죠. 또 뭐 관리하는 그런 비용도 들어가죠. 그래서 나머지는 이제 그런 비용으로 들어가서 예정을 해가지고 그거를 보험료에 부과하는 거라 말이에요, 그죠? 근데 그게 초년도에 그게 발생을 해요. 왜? 영업사원들한테 먼저 줘야 되니까, 그죠? 근데 만약에 그 계약이 내가 예정 사업비를 이렇게 실어가지고 이 보험 기간이 뭐 10년, 20년 되겠다라고 가정을 했는데 계약이 중간에 나가버릴 수도 있잖아요, 그죠? 계약이라고 하는 거는 양 쌍방 간에 어떤 그 법적인 리거 바인딩을 한다 그러죠. 그래서 이제 계약이 어떤 right and obligation 권리와 의무가 있는 건데 거기에 또 옵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옵션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계약자가 행사할 수 있는 옵션이란 말이에요. 나 이제 보험료 못 붙겠어. 나 필요 없어. 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만약에 가게 되면은 이 처음에 내가 먼저 비용을 제시한 거 이 부분을 보험회사로서는 이제 보전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주로 신계약비 관련해서 내가 처음에 초년도에 많이 그거를 영업사원한테 줘요. 물론 뭐 실제적으로는 뭐 거기에 대해서 뭐 조건을 걸어가지고 뭐 환수하고 이런 게 있지만 여기서는 일단 다 지급한다라고 보면 회사 입장에서는 어떤 다른 계약자가 만약에 중간에 계약을 관둔다라고 하는 옵션을 그거를 실행을 하게 되면 회사로서는 그거를 복구할 기회가 없는 거죠, 그죠? 왜냐하면 보험료를 계속 받음으로써 그 보험기간 전체에 대해서 내가 이만큼이 들어올 거다 예상을 해가지고 예정 신계약비가
그래서 미리 지출을 했는데 그거만큼 손해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제1보험료에 대해서는 부가보험료를 평균의 경우보다 크게 아예 거기에 맞춰가지고 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제2보험연도부터는 부가보험료를 평균의 경우보다 작게 그렇게 이제 책정을 하는 거죠. 영업보험료 크기는 똑같은 거예요. 그걸 이제 식으로 보면은 평균 순보험료의 평가는 제1보험연도, 제2보험연도. 이제 이거를 다르게 했으니까, 그죠? 우리가 앞에서 배운 거는 동일하게 연납 평균 순보험료니까 순보험료 딱 했지만 여기서는 그거를 이제 다르게 하자 이거죠. 그래서 1차 년도에는 부가보험료를 크게 하고, 그죠? 2차 년도부터는 부가보험료를 작게 한다. 이런 식으로 이제 그 기본적인 질메르식 책임 준비금의 아이디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좀 그림으로 좀 이해를 하면 1보험연도에는 내가 계산을 할 때 이제 책임 준비금을 계산을 할 때 여기 이제 순보험료를 요렇게 작게 하는 거예요. 이제 부가보험료를 이만큼 이제 크게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는 이제 여기에 기본적인 어떤 전체 그 안에서의 어떤 그 평균 보험료, 이제 평균 순보험료하고 평균 부가보험료에서 전체 영업보험료 똑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 질매식 책임 준비금 그 계산식을 우리가 뭐 이제 미래법으로 이제 앞으로 계산하는 식이 나올 텐데 1보험연도에는 그 평균 순보험료는 이렇게 낮추고, 그죠? 그 나머지가 이제 그 부가보험료가 되는 거고, 그 중에서 이제 알파 비율이죠. 거기에 이제 알파 말고도 다른 게 있으니까 요만큼이 이제 그 늘어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2차 년도 이후부터는 이제 그 평균 순보험료가 더 크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질메르식의 아이디어는 이런 식으로 그 순보험료하고 부가보험료 크기를 1차 년도하고 그 나머지 보험 기간에 대해서 다르게 하면 그러면은 내가 그 초년도에 집행했던 사업비 이 부분을 그 반영을 해서, 왜냐하면 그게 이제 손실이 날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걸 반영을 해서 책임 준비금을 하겠다. 왜냐하면 계약자가 그거는 뭐 그 보험 기간 전체를 다 이제 잊지 않고 중간에 자기가 나갈 수 있는 옵션을 실행을 해서 이제 중간에 계약을 그 파기한 거니까, 해약을 한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 보험회사는 거기에 맞춰 가지고 이제 그 초년도에 집행된 책임 그 신계약비 이 부분을 보존할 그런 아이디어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전에 여러분들 태어나기 전에 이제 한국에서는 이제 이런 식의 거를 이제 쓴 적이 있는데 지금은 이제 거의 안 쓰지만 아이디어 자체는 이제 기억을 하고 계셔야 돼요. 이게 이제 탁 튀어나올 수 있기 때문에 질매류가 뭐지? 그래서 이제 예제를 한번 보시죠. N년 만기 생산혼합보험이고 정기납입 연납보험료, 보험금은 연말급이다. 그 이제 아까 요 전에 얘기했듯이 1보험연도에 순보험료를 P1이라고 하고 그다음에 2보험연도 이후에 이제 순보험료를 P2라고 합시다.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우리 그런 거 상관없이 순보험료 구했을 때는 그냥 P, X, 앵글 N인데 여기에서 이제 그 순보험료를 1차 년도는 이렇게 작게 하고 2차 년도 이후는 크게 하는 이런 형태로 이제 될 수 있겠죠. 그리고 알파라고 하는 거를 우리 얘기했지만은 이제 신계약비 그 예정 신계약비율이잖아요. 그 보험 가입 금액의 몇 프로 요거를 요 순보험료의 차이 요거를 알파라고 하자. 그렇게 되면은 원래 그냥 이제 요 보험료로 냈을 때, 요 보험료를 냈을 때는 요 식이 되겠죠. 그렇지만은 초년도에는 P1을 내고 순보험료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는 P2를 냈다라고 하면 요 식이 서로 등가일 거 아니에요. 그죠? 요거는 2차 년도 이후니까 여기에 2를 빼주면 되겠죠. 그러면 요거를 이제 정리를 하면 얘가 P2 마이너스 P1이 알파니까. 그죠? 요게 있는 거 요 마이너스 요 P2를 빼면은 여기는 P1 마이너스 P2가 되니까 마이너스 알파가 되겠죠. 그리고 이제 P2에 대해서 요만큼이 된다라고 이렇게 이제 식이 정리가 될 수 있어요. 그럼 이제 그 식으로부터 그러니까 2차 년도 이후에 내는 순보험료 P2를 구할 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요 P2에 대해서 구하기 위해서 요거를 나눠주게 되면은 원래 그거 상관없이 돼 있는 순보험료에다가
요만큼 알파만큼이 쭉 이제 그 보험 기간 동안에 쭉 알파 원씩 되는 거 그 부분에 대한 거를 여기는 이제 현가로 나눠줬지만 이게 뒤집어진다 그러면 종가라 그랬죠, 그죠? 그러니까 초년도에 알파만큼 차이 나는 부분에 N년 후에 종가 그를 더한 거하고 같다. 이런 식이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P2를 구한 거예요, 지금. P1은 지금 그 어떻게 보면 P2에다가 플러스 알파잖아요. 여기에다가 플러스 알파 하는 거나 마찬가지니까 요걸 이제 이렇게 예쁘게 정리를 한 거죠. 알파를 끄집어내서 1-로. 그래서 내가 처음에 정의했던 1차 년도의 순보험료하고 그 2차 년도 이후의 순보험료식을 이렇게 알파를 이용해서 알파는 지금 여기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렇게 정의했을 때 이렇게 구할 수가 있어요. 그랬을 때 이 알파를 제가 이제 신계약비 그랬는데 여기서는 이제 그냥 요 질메르 안에서 질메르 비율 내지는 질메르 쿼라 이렇게 불러요. 그리고 이제 알파의 크기에 따라서 당연히 이제 P1이 값이 음수가 될 수 있겠죠. 여기에서 요 알파라고 했으니까. 그죠? 그러면 질메르식 요 책임준비금 N년, T년 경과 시에 일단은 그 질메르식 만약에 책임준비금을 구한다라고 하면 1차 년도에만 P1이지만 2차 년도 이후는 P2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미래법으로 보면 AX 플러스 T, 앵글 N-T가 되고 이제 미래에 들어올 보험료는 P2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 질메르식 순보험료 책임준비금을 구하는 게 바로 여기가 P2로 바뀌게 되죠. 미래식으로 봤을 때 그렇게 이제 돼 있고 그다음에 요거를 이제 앞에 있는 식 P2식 요거를 이제 대입을 하게 돼요. 그 대입을 하게 되면 요거하고 요거를 곱해서 이렇게 빼보면 요거는 뭐죠? 요거는 그냥 1차 년도하고 2차 년도 이후 상관없이 우리가 정한 그냥 그 평균 순보험료가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얘는 바로 우리가 앞에서 구했던 순보험료식 책임 준비금이 되는 거죠. 거기에 이제 요거가 덧붙게 되는 거예요. 알파라고 하는 거는 이제 우리가 정한 그 순보험료 크기를 처음에는 작게 하고 크게 했잖아요. 그죠? 그 차이만큼에 대해서 이 부분은 바로 N년 후에 종가라 그랬죠. 근데 그거를 이렇게 했다라고 하는 거는 어디로? T 시점만큼 땡긴 거가 되겠죠. 그래서 그거를 빼준 거하고 같다. 이런 식으로 기본적으로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식으로 보면 이게 이제 순보험료식 책임 준비금에 이렇게 돼 있다. 그래서 요거를 해석을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죠? 내가 이제 두 어떤 순보험료의 차이에 보험기간 말의 종가를 지금 T 시점, 요 시점까지 현가로 이제 땡긴 거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물론 이제 이게 알파가 계속 이제 요게 이제 생명연금으로 되어 있으니까 금액 그냥 한 번 뭐 그 되는 게 아니라 금액이 이제 쭉 이후에 알파만큼이 쭉 차감이 된 그런 부분이다. 그래서 순보험료 적립금에 비해서 얘는 지금 여기에서 지금 뺐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적립금이 작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내가 신계약 체결 비용을 이제 초년도에 계약이 성립되고 나면은 영업사원한테 많이 지불을 했는데 이것이 나중에 이제 그 내가 회수를 못하고 손실될 가능성에 대비해서 이만큼을 뺀 금액을 책임 준비금으로 적립을 하게 되는데 그게 바로 질메르식 책임 준비금이다. 그래서 기본적인 거는 이거를 외우지 말고 요 기본 데피니션에서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 이제 초년도에 그 순보험료 크기를 P1 작은 금액으로 그 이후에는 크게 해가지고 P2로 이렇게 이제 잡은 다음에 그 식에 따라서 저기까지 한번 쭉 몇 번이고 연습을 해서 이게 이제 딱 떠오를 수 있겠죠. 그래서 식 자체도 이제 어떤 기본적인 그 내가 이해하는 이거를 그 생각을 하면서 원리적으로 어떤 차원에 이게 왜 필요한가 그래서 순보험료 적립 책임 준비금하고 어떻게 차이가 있는가 이걸 생각을 하면서 몇 번이고 연습하셔가지고 딱 될 수 있게 시험에서는 뭐 예를 들어서 뭐 알파를 그냥 값을 주고 나서 뭐 질메르식 그 책임 준비금을 구하시오 이렇게 문제가 나올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이렇게 해서 보험회사가 쌓는 책임 준비금 이게 바로 책임지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 계약에 대해서 책임지는 그만큼의 어떤 준비금이
보통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순보험료식 책임 준비금액에 비해서 이만큼 이제 줄어든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이제 이번에는 뭐 N년 만기에 이제 단기납, 생사 혼합보험 마찬가지로 이제 그 1보험연도하고 2보험연도 이후 P1, P2로 하게 되면 이제 마찬가지 동일한 식으로 이렇게 정리가 되고 여기까지는 뭐 그 요 H 요거만 이제 N하고 다르지 동일하게 앞에 거에서 연결을 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럴 경우에 이제 예를 들어서 T가 두 가지로 나눠야 되겠죠. 그러니까 보험료 납입 기간 중인 거 단기 납입이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제 H보다 T가 작다라고 하는 거는 1보다 커야 되는 거는 이제 뭐 아시겠죠. 거기에 대해서는 일단 보험료 납입 기간 중간이라는 얘기죠.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질메르식의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식을 쓸 수가 있겠죠. 이 프라임 붙인 거는 이제 질메르식이고 요 단기납 H. 그래서 마찬가지로 여기 P2에 대한 식을 넣어주면 원래 있는 순보험료식 책임 준비금에서 요거만큼 그죠? 주의해야 될 거는 이제 보험료 납입 기간만큼만 되는 거고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는 기간에는 이제 알파를 징수하지 않는 걸로 보기 때문에 여기가 이제 이렇게 바뀌어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기간이 보험료 납입하지 않는 보험료 납입 기간 이후다라고 하는 보험료 납입은 없으니까 이렇게 돼서 이거는 동일하게 되겠죠, 그죠? 질메르식이라고 하더라도 이제 순보험료식 책임 준비금하고 동일하게 돼요. 왜냐하면 보험료에서 내가 그 초년도에 많이 집행하게 되는 그 커미션 관련된 신계약비를 여기서는 뭐 이제 상관없는 거죠, 그죠? 보험료 납입 기간 중에 다 이미 회수를 한 거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순보험료식 책임 준비금하고 같다. 그 차이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두 가지를 동시에 다 이제 연습을 해보시면 됩니다. 이제 보험료 납입 기간 중간에 K년 이렇게 이제 K가 H보다 작다라고 하는 거는 이거를 넘으면 그 이유는 순보험료가 평균 순보험료에 일치한다. 그러니까 이제 보험료 납입 기간 중에만 그 순보험료식 책임 준비금하고 질메르식 책임 준비금이 달라지는 거고 보험료 납입 기간 이후에는 일치한다. 그래서 K를 질메르 기간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기 납입 종신보험의 경우는 어떠냐? 이제 아까는 이제 뭐 생사혼합보험 얘기했는데 여기서는 이제 종신보험 마찬가지로 이제 그 P1 그다음에 이제 P2 하는데 만약에 단기 납의 경우에는 이제 K년도까지 뭐 이게 종신이니까 그죠? 종신이니까 보험료를 납입하는 기간 그냥 보험료 단기 납의 경우에는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는 기간 둘로 나눠서 이제 볼 수 있을 거고 따라서 이제 K년도까지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거는 이제 N년이 아니고 종신보험이니까. 그리고 또 이제 보험료 납입 기간 이후에는 또 P3 이렇게 이제 새로 도입을 된 거예요. 야,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초년도에 이제 그 보험료를 낸다라고 하면 일단은 여기 이제 이렇게 묶었는데 요거를 이렇게 요걸 갖다가 P2로 해가지고 하면은 A 더블 닷 X 앵글 K 마이너스 1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 1차 년도에는 기신합이니까 P1을 내고 그 이후에 보험료 납입 기간에는 P2를 낸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이제 요게 표현은 P1, P2의 차이를 알파라고 했으니까 식이 이제 이렇게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요 부분만 이제 이렇게 묶어 가지고 이해하시면은 이제 쉽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요는 기본적으로 앞에서 이제 PX인데 왜냐하면 여기에서 지금 PX라고 얘기를 했지만 그러니까 보험료 납입 기간 이후에 이제 해당되는 그래서 XK까지 이렇게 이제 정리가 될 수 있어요. 그림으로 설명을 하면 일단은 여기 초년도는 뭐 이렇게 이제 아까 했던 거는 요 P1, P2의 차이, 요거 P2의 차이만큼을 알파라고 했다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이후 거는 이제 쭉 그래서 2차 년도 여기가 와가지고는 또 이제 K년도 이후에는 또 요만큼 달라지는 거죠. P3로 해서. 그래서 이제 K가 3년인 경우, 그죠? K가 이제 그 질메르 기간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K를 3으로 만약에 정한다고 하면
그렇게 되면은 이제 부가보험료가 어떻게 되는가 거기에 따라서 이제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P1, P2, P3로 여기에서 봤듯이 이거 그 전에 이렇게 해서 K 이제 K가 이제 칠메르 기간인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 K 기간 전까지는 P2고 또 이제 K 기간 이후에는 P3를 한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만약에 K년도 질메르 기간이 지나게 되면 그때는 그냥 그 요게 P3라고 했지만 이때는 그냥 우리가 그 그냥 레벨 프리미엄으로 똑같이 순보험료 한 그 금액이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이제 P3라고 하는 게 여기만 들어간 거고 여기는 그냥 이제 그 동일한 금액으로 K 기간만큼 한 거와 같다 이거죠. 그렇게 이제 그 K 질메르 기간 내에서 따져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림에서 보면은 P1하고 P2 이렇게 일부러 이제 요만큼 작게 하고 얘는 요만큼 차이가 났지만 원래 있는 연납 평균 순보험료에 비해서 P2는 요만큼 크겠죠. 그죠? 얘는 이제 요기에 비해서는 요만큼 평균 순보험료에 비해서는 요만큼 작지만 P2에 대해서는 요만큼 우리가 알파라고 이제 그걸 정의를 했으니까 그래서 3년짜리 K다. 그래서 질메르 기간이 몇 년인데 뭐를 구하라. 그러면은 3년 이후에는 그냥 그 우리가 아는 순보험료식 책임 준비금하고 같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식으로 보게 되면은 P2라고 하는 거는 일단은 PX라고 하는 거는 일단 우리가 이런 거 상관 안 하고 그냥 레벨 연납 순보험료가 되겠죠. 그 다음에는 이제 알파 그 차이만큼을 이렇게 이제 종가로 밀게 되는 거죠. 매년 이제 그 차이만큼이니까 그 알파 이렇게 정리가 되죠. P2가. 그래서 T년 경과 후에 그러니까 질메르 기간 내에는 그죠? 아까 예제는 뭐 3년으로 돼 있었지만 이제 일반적으로 K라고 하면 그러면은 이제 요 앞에 평균 순보험료에 앞에서 했듯이 이렇게 되고 요거는 이제 뭐 그 X 플러스 T에서 K 마이너스 T 기간 뭐 K만큼 이제 감안한 조그만큼 차이가 되는 거고 요게 이제 PX라는 건 P3 이후 거니까 그만큼 이제 차이가 나는 거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요거는 이렇게 요거니까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이미 이제 생명연금에서 배운 것처럼 디퍼드니까 그죠?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고 따라서 여기에서는 이제 이렇게 그 식을 정리를 하면 이렇게 P2 마이너스 PX 형태로 여기를 이제 PX로 바꿀 수 있겠죠, 그죠? 얘하고 묶을 수 있으니까 그리고 오히려 이제 요게 앞으로 넘어오게 되면은 얘가 바로 넷 프리미엄 리저브가 되는 거죠. 그리고 요거만큼 차이가 난다. 그죠? 그래서 이제 그 K 그리고 K 이후에는 이제 넷 프리미엄 리저브가 되는 거니까. 자, 그래서 여기 앞에 있는 요 식을 이용을 해서 여기에 있는 거를 이제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 어떤 K 기간 처음에 상관없이 설명했던 거하고 같죠, 그죠? 그래서 이게 질메르식 그 책임 준비금은 순보험료식 책임 준비금에서 요만큼 차이가 난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근데 만약에 이제 K보다 큰 경우에는 뭐 순보험료식 책임 준비금으로 환원이 된다라고 하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미 초년도에 내가 그 많이 지불했던 거는 더 이상 손해 보지 않는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생사혼합보험 질매르기가 이제 K라고 하는 거는 뭐 이제 노테이션만 다르지만 마찬가지로 앞에서 했던 거대로 쭉 이제 팔로우를 하면 마지막에 이렇게 정리가 될 수 있어요. 그렇죠? 요거는 뭐 순보험료식 책임준비금하고 이제 똑같이 되고 그리고 이제 단기납에 N년 만기 생사혼합보험. 그래서 이제 우리는 보통 그 순보험료식 책임준비금에서 0에서 시작해서 이제 쭉 가잖아요, 그죠? 마지막에 뭐 만약에 생사혼합보험이면 이제 생존보험금 그거만큼 이제 가는 거고 만약에 이제 그 사망보험이다 그러면은 이제 마지막에 없는 거고 0이고, 그죠? 그런데 질메르식은 여기 알파만큼 밑에서부터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요 기간 동안에는 내가 만약에 그 중간에 해약을 하시더라도 책임 준비금이 없게 되는 경우가 이렇게 생기는 거예요. 물론 이제 질메르식만 그런 게 아니고 이제 몇 가지 다른 방식을 이제 소개를 해드릴 텐데 질메르식에서는 이제 그만큼 있게 되고 요거는 이제 앞에 K라고 그랬는데 이제 뭐 H년 책임 준비금 이렇게 비교를 해볼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요 K 3 쓸 때 요만큼 이제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예, 뭐 요 t가 0인 경우야 뭐 어떤 식에서든지 이거 자체는 이제 이게 0에서는 0이니까 요만큼은 알파 차이 나는 것만큼 해서 나가는 게 없게 되는 거죠. 예, 여기까지 이제 질메르 앞에 그 영업보험료 산출하는 거는 이제 일반 보험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이제 뭐 거기에 있는 알파하고 그다음에 E 프라임 그다음에 이제 갬마 비율 그걸 가지고 자세하게 하겠어요. 여기 그 기초 이론에서는 그 예제가 안 나왔고 질메르식 관련해 가지고는 이제 시험에 뭐 자주는 안 나오는데 만약에 나오게 되면은 이제 기억을 해야 되니까 그 상당히 좀 간단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초년도하고 그 이후의 어떤 순보험료 크기가 다르고 그것만큼의 차이를 어떤 알파라고 한다라고 하는 거하고 이제 순보험료식 책임 준비금하고의 차이 해가지고 이제 몇 번 이제 좀 연습을 많이 해보시면은 개념이 들어오게 됩니다. 예, 거기까지 이제 그 질메르식 마치고 휴식했다가 이제 현행 책임 준비금 적립 방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